네,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. 윤재홍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시장의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ETF의 방향성 그리고 또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오늘도 역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어떤 주제 안에서 이야기 나눌지 먼저 오늘의 주제로 뽑은 부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사실 뭐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 이렇게 걸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역시 이 이슈 아니었나 싶어요. 차기 연준 의장이 지난주 말에 이제 지목이 됐고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훅 크게 있었죠. 그 중심에 있었던 건 금과 은을 위시한 귀금속 가격의 변동성이었습니다. 관련해서 ETF들의 방향성은 어땠는지 또 관련한 ETF에 대해서 우린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? 네, 우선 뭐 지난주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어요. 이제 월요일 시장도 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 굉장히 강했었고요. 일단 그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두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이제 귀금속. 금은뿐만 아니라 뭐 원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팔라듐이라든가 플래티늄까지 이 귀금속 계열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하루에만 이제 10% 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은도 30% 넘게 네, 정말 보기 드문 좀 광경이 펼쳐졌었는데 귀금속 가격 전반적으로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약간 불안감이 좀 퍼지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좀 변동성이 확대됐던 걸로 좀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어떤 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차트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보실 만한 게 이 투기적 수요예요. 여기서 이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이 선물 시장 내에서 이제 수요인데 선물 시장 내에는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죠. 실제로 이제 금 가격을 이제 일정 시점에 좀 고정시키고 싶은 이 실제 이제 수요자들이 또 있을 거고요. 이 실제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수요를 이제 투기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.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, 어떤 특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내려간다.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라고 좀 포지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21년 이후로 이 투기적 포지션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됐었어요. 특히나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최근 4-5년 내 최고치까지 왔다가 조금은 이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. 살짝 빠진 상황이긴 하네요. 살짝 빠진 상황이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기적 수요도 조금 이제 위축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귀금속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귀금속 전반에 대해서 이건 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귀금속 얘기인 거죠.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팔라듐, 플래티늄까지 이제 귀금속 계열 전반을 좀 포괄한 카테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재작년에 비해서 이 작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왔죠. 네, 맞아요. 지금 이제 24년 한 해 내내 거의 마이너스였다가 끝자락에 와서 이제 겨우 이제 좀 플러스로 돌아왔었는데 25년 한 해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. 그러면서 이 지금 주황색선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 귀금속 전체 가격을 좀 따라가는 ETF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귀금속 ETF 가격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좀 살펴보게 되면 한 9억 달러 정도 자금이 좀 빠졌어요. 물론 올해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이제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난주 역시나 좀 약간 다들 투자자들이 좀 놀랐다. 약간 움츠러드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움츠러들었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될 것들은 리테일 수요뿐만 아니라 어떤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늘릴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. 그리고 어떤 뭐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혹은 뭐 경제적인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진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더 앞으로 더 커졌으면 커졌지 이제 뭔가 줄어드는 국면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금에 대해서는 이제 귀금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투자할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금을 비롯한 원자재에 투자하려면 원자재 그 자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.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? 우선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자재의 이 밸류체인, 뭐 생산이라든가 뭐 정제라든가 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있는 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. 물론 이제 ETF들 다 나와 있고요. 귀금속 관련해서는 뭐 금이라든가 은 모두 현물 ETF가 거의 주류입니다.
가장 이제 운용 자산이 큰 뭐 GLD 티커를 가진 ETF라든가 혹은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IAU 티커를 가진 ETF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금 현물 이제 금고에 이제 실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외에도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제 차트에서 검정색 선으로 나와 있는 이 금채굴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원자재 산업 특성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. 그렇겠죠. 네, 아무래도 이런 뭐 광산을 발굴을 하고 뭐 채굴을 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원가가 뭐 온수당 뭐 $1,000인데 금 가격이 이제 $1,200였다가 뭐 $1,400로 올라갔다. 그러면 금 가격 자체는 뭐 20%가 약간 안 되게 올라갔지만 이익은 2배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, 특히나 이제 원자재 자체는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관련된 기업들은 또 배당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내가 원자재 어떤 특정 원자재에 접근할 때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 ETF도 있다라는 부분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GDX라는 ETF를 좀 정리를 했는데 GDX. 지금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ETF는 그 반지를 연상시키는 그 RING 링 ETF라는 이제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.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국가들 좀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고 미국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. 높은 편이고요. 다른 ETF, 다른 이제 뭐 어떤 금채굴 ETF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성과를 좀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ETF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어떤 뭐 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금채굴이라든가 이런 쪽 좀 시각을 좀 넓혀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해당 ETF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사실 지난주 후반에 워낙 이제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던 건 사실이에요. 해서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약간 움찔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다만 이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,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해지에 대한 수요도 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봤을 때 여전히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. 금값의 상승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채굴 관련 기업들의 금현물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어요. 자, 그럼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동향이 어땠을까요? 네, 우선 뭐 지난주 이제 변동성 사실 컸던 건 사실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한정해서 이제 월요일 변동성이 커졌었죠. 이제 금요일까지 한정해서 글로벌 섹터 산업 내에서도 이 한국 주식들 역시나 약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6주 연속 이제 상승을 좀 이끌어갔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는 이제 글로벌 섹터 산업 내에서 등락률 상위 그리고 하위 ETF들 좀 정리를 했어요. 양쪽 끝만. 그렇죠. 네, 보시게 되면 지금 뭐 한국 반도체가 좀 압도적으로 좀 수익률이 높았던. 22%. 예, 그리고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바이오까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. 반면에 이제 좀 하락률이 좀 높았던 것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뭐 미국에서는 뭐 소프트웨어,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미국 소프트웨어.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중국 쪽 뭐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한국 조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가가 좀 정체를 가다 보니까 역시나 좀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금의 흐름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시장 한정에서 자금이 좀 들어온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?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미국 ETF 시장 자금의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미국 외 주식이 좀 상위 카테고리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요. 지난주 말고 이제 그 직전주 그리고 그 전주까지 해서 해외 뭐 이머징 계열이라든가 혹은 뭐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지금 뭐 순위입 상위 카테고리에 계속 올라왔습니다. 아무래도 좀 약간 미국 정체 보이는 상태에서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좀 주가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고요. 지난주에는 이제 살짝 이제 대형주 쪽으로 변동성 커지는 국면에서 좀 대형 성장 관련된 뭐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선진국이라든가 뭐 이머징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아래 원자재 쪽에 대한 자금의 유입도 있긴 합니다만 차이가 좀 크게 나네요. 확실히 미국 대형 성장 그리고 해외 선진국 이머징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했다는 거. 빠져나간 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? 네, 우선 뭐 글로벌 시장의 뭐 퀄리티 관련된 ETF들, 퀄리티 팩터 관련된 ETF에서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빠졌었고요. 지금 뭐 미국 소형주 관련해서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굉장히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사실 지난주 한국 ETF 시장 내에서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코스닥 150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올려지는 그런
분명히 연출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유출되는 양상 그러네요.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귀금속 역시도 좀 자금 유출되는 경향 보였다. 그리고 지금 채권 쪽에서는 사실 좀 자금이 좀 부진한 모습이 네.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채 관련해서는 뭐 단기물이라든가 뭐 장기물 이 양 끝단에 있는 ETF들 모두 지금 이제 자금이 좀 유출되는 국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전체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주식에 좀 집중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라는 거 좀 동향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연초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주식적으로 좀 분위기는 쏠려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간략하게 확인해 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. 윤재용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.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